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인원 김입니다. 자, 유엔이 완전히 중국 공산당에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중국화, 유엔의 중국화. 그래서 유엔은 필요 없다. 유엔의 무용론이 등장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엔 상임 이사국이라는 자들, 이른바 중국과 러시아, 세계적인 폐악질은 다 합니다. 그러면서 상임 이사국으로서 의결을 행사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유엔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유엔이 만든 나라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유엔이 만든 나라. 지금도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죠. 근데 과연 유엔이 완전히 중국에 먹혀가지고 중국 뜻대로 움직이는 유엔, 더 이상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오늘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의 아주 좋은 그 신문이죠. 파이낸스 투데이에 나온 기사를 중심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유엔 평화위원회. 이제 가입한 나라들이 벌써 10여 개국이 넘습니다. 자, 유엔 무용론, 유엔의 중국화에 유엔 버려버리고 평화위원회를 만듭니다. 자, AI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엔의 중국화. 시니시제이션 오브 더 유엔. 유엔이 중국이 국제연합 유엔 내에서 재정적 기여, 인사, 배치, 의제 설정 및 규범 재해석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유엔의 운영과 담론을 중국의 국익 및 가치관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된 중국의 강대국 외교 전략의 일환이다. 참 악하죠. 주요 영향력 확대의 경로를 보면 재정 및 인적 기회 증대, 유엔은 유엔 정규 예산 및 평화유지군 분담금에서 미국에 이어 2위 수준의 기여를 하면서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PKO에서 상임이사국 중 최대 병력 파견국으로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며 운영적 영향력을 키워왔다. 핵심 요직을 차지한다. 전문기구 FAO, 유엔 식량농업기구죠. 이카오, 이거는 유엔 항공기구죠. 그 다음에 ITU, 통신기구, UNDO 등의 수장을 중국인으로 임명하여 해당 기구의 아젠다 세팅, 의제 설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담론의 중국화, discourse power, 인류 운명 공동체란 말도 중국 공산당이 만든 걸 그대로 유엔의 담론으로 만들었습니다. 윈윈 협력. 우리도 같이 이어야지. 이러면서 슬쩍 껴가지고 하는 거죠. 중국의 외교적 언어를 유엔 결의안 및 문서에 삽입하는 데 성공하며 이를 국제 규범으로 재해석하려고 한다. 유엔 내 운영상의 변화, 투표 패턴 변경,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뒷돈 주고 투표할 때 중국 편 들어서 중국의 결정에 따라가는 거죠. 유엔 총회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표를 확보한다. 인권 및 민주주의 담론 견제, 서구 중심의 인권 기준 대신 주권 존중. 독재해도 되잖아. 이거죠. 내정 불간섭을 내세우며 신장 위구르, 홍콩 관련 인권 결의안을 봉쇄하는 등 인권이사회 내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만 문제. 유엔 총회 결의 2758호를 근거로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국제 무대에서 재확인시키고 대만의 유엔 관련 기구 참여를 봉쇄한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논란. 전략적 목표. 중국은 이를 통해서 기존의 석유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를 중국적 특색으로 갖춘 다자주의로 개혁하고자 한다. 자, 논란.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훼손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인권 자유 필요 없어. 그 국가에서 독재하든 사람을 죽이든 무슨 상관이야. 이거죠. 유엔의 중립성을 떨어뜨린다는 서방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다. 서방 국가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똑같죠. 요약하자면 유엔의 중국화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중국이 유엔의 제도 틀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장기적으로 국제 질서의 규범을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라는 내장된 수정주의, embedded
리비저니즘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유엔을 없애버리자 이거죠. 자, 이거 관련 기사가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영 기자가 하는 그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종신 의장직 맡는 평화위원회 공식 출범했다. 19개국으로 서명했습니다. 벌써 19개국, 거의 20개국이 다 돼가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피스 커미티가 22일 2026년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행사장에서 공식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관료를 초청해서 헌장 서명식을 열었으며 이로써 위원회는 국제기구로서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미 가진 겁니다.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헌장 서명으로 평화위원회가 공식 국제기구로 발효됐다 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 하면서 59개국이 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외신들은 실제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20개국이라고 합니다. 타스 통신은 미국을 비롯해서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불가리아, 헝가리,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몽골, 모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투르키에, 아랍에미레이트,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등 19개국이 서명했다. 이겁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일부 국가는 참여를 위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9개국이 참가 신청을 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의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AP통신은 참여국 명단이 불분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AP는 좌파 매체니까 위원회 권한 운영 방식 분쟁 종식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까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참여를 거절하거나 입장을 보류한 상태다. 이런 나라는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특히 유럽 국가들은 푸틴의 참여 의사를 유럽 국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푸틴도 참여하겠다는데 트럼프가 안 받아준 것 같아요. 푸틴은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 10억 달러를 회원비로 내겠다고 제안했으며 어차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회원비로 내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 첫 해에 한 해 10억 달러 이상을 납부하면 영구 회원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평화위원회는 애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재건과 평화 정책을 위한 기구로 구성됐으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 의장 직위를 통해서 유엔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건 맞아요. 제가 볼 때. 유엔이 중국화돼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자, 블룸버그도 좌파 통신입니다. 분쟁으로 영향 위협받는 지역에서 지속적 평화를 확보한다는 폭넓은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좋게 평가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유엔과 협력하겠다면서도 가자 지구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안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서 향후 위원회의 활동 범위가 중동을 넘어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역할을 대신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야말로 유엔이 만든 나라, 유엔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지만은 중국이 유엔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유엔이 분담금을 더 많이 내는데 유엔 분담금을 미국이 중국보다 더 많이 내는데 어떻게 패권을 뺏기느냐.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미국은 폐허하죠. 뒷돈을 안 줍니다. 근데 중국은 뒷돈을 줘요.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그 유엔 대표들 오면 뒤로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대표는 진짜 가난한 나라에서 $10,000만 받았다. 그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중국을 향해서 손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뒷돈으로 중국이 유엔을 매수한 겁니다. 물론 당연히 미국이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기구 싹 탈퇴해버린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유엔의 인적 구성, 유엔 사무처의 인적 구성도요, 전부 중국인들이 뒷돈으로 다 매수하고 다 중국인들이 취직해 있어요. 우리 여기 국민의힘의 사무처를 보세요. 국힘 사무처. 전부 한동훈, 김무성, 유승민 이런 떨거지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한동훈, 김무성, 유승민
뭐 이자들이 공천에서 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싸우는 것 같은데 보면 한동훈 떨거지야. 왜? 한동훈이가 공천 줬으니까. 이렇지만 하여간 이 국힘 이 제대로 되려면요, 국회의원들 이 한동훈파, 김무성파, 유승민파는 싹 잘라내고 이준석파 쓸어내야 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의힘 사무처 안에 한동훈의 간첩, 유승민, 이준석, 김무성의 간첩들을 솎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포스터인데요. 정치적 압박에 쓰러지지 않는 쿠팡. 피해는 국민과 협력업체에 몫이 된다. 이재명 정권은 쿠팡 탄압 중단하라. 국민들이 쿠팡 앞에 가서 쿠팡 지지 시위를 하는 겁니다. 자, 쿠팡 응원 범국민 결의대회. 자, 2026년 1월 25일 이번 주 일요일 날이죠. 오후 2시에 쿠팡 본사 앞에서 한답니다. 잠신역 7번 출구에서 180m라고 합니다. 잠신역 7번 출구. 자, 자유대한, 호국단, 오상종 대표 등 ROTC 애국 동지회, 유권자 혁명, 조각모음, 행동하는 시민 모임에서 이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위치가 알겠네요. 롯데타워에서 송파대로, 성남쪽으로 쭉 가다 보면 180m니까 금방이네요. 거기고요. 자, 이제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 좌파들이, 좌파와 중국 오랑캐들이 설치는 시대에서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꼽히는 시대로 세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주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사람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사람 아닙니까? 좌파들은요, 말아먹기에 바빴어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좌파들은 리셋. 그러면은 이 좌파 나라로 만드는 리셋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리셋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리셋하는 걸로 말하는 거죠.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자, 1919년, 1919년에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독립선언문이 길지만 맨 마지막 문장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아,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좌빨의 시대가 가고 도의 시대가 레하도다. 과거 전세기 연마장량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작하였다. 신춘이 새봄이 세계에 도래하여 만물이 회생 최촉하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죠. 진짜 이제 지금 좌빨 시대가 가고 이제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독립선언문 중에 제일 마지막이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등은 자에 분기하여, 우리들은 이 시점에 분기해서 양심이 우리와 함께하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전진한다. 남녀노소 없이 의무란 고소로서 활발히 길에 일어나서 만휘 군상으로 더불어 결연한 부활을 성취하게 되도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독립선언문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세계가 바뀌고 있어요. 1945년 우리 독립이 성취될 때까지, 물론 2019년에서 1919년에 좀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때부터 세계 트렌드가 바뀌어서 2차 대전에 일본이 지고 독일이 지면서 세계가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엔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모르고 아직도 나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덕수 판결 존중한다. 국힘 개헌 반성하고 윤 대통령 절연해야 된다. 위장 보수 오세훈. 이런 놈이 있는지 몰라요. 물러가라 오세훈. 오세훈이는 무슨 민주 변협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좌빨 출신입니다. 우파에 와서 이
대통령까지 해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시장하면서 이제. 얘는 박쥐입니다, 박쥐. 이 민주당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민변 출신이 우리 우파에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민주당하고 똑같아요. 이준석이하고 똑같고, 김무성이하고 똑같고, 유승민이하고 똑같은 자입니다. 이런 애를 쫓아내지 않으면 누굴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이야말로 우리 우파 속에 숨은 간첩이다. 오세훈, 유승민, 그 다음에 이 안철수, 그죠? 이준석, 예, 그 다음에 한동훈, 같은 이런 자들이에요. 이게 간첩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애국 보수 우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자, 이 매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은요, 이 판교에 있는 미루 시스템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우리 그 장재현 박사님하고 그 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폭로한 2020년 미국 대선 선거 조작, 미루 시스템이 거기에 핵심 멤버예요. 부정선거 카르텔. 트럼프 대통령이 1000명 정도 기소하겠다 그랬습니다. 장재현 박사가 매주 목, 금 이틀 동안 판교역 4번 출구에 미루 시스템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 집회죠. 토요 집회는 서울역에서 한다 이겁니다. 서울역 오후 3시. 여러분들 많이 나와 주십시오. 서울역 오후 3시에서 1시간 동안 집회하고 바로 4시에 중국 대사관이 있는 그 명동 쪽으로 행진을 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장재현 박사님, 김병준 교수님, 이재봉 교수, 정부영 트루스 코리아 대표, 신동춘 박사,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주가 됩니다. 써볼까? 국민운동본부, 자교모, 트루스 코리아 일파만파, 한미일보 오이 박사, 중앙고등학교 애국동지회, 이런 단체들이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사진을 많이 받았는데, 자, 이게 지금 미루 시스템즈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분투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매주 목요일,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나와서 함께 투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서울역 전철역 내리시면요, 그 광장으로 나오면 바로 그 대규모로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 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퍼나르지 않으시더라도 좋아요와 단결, 필승, 충성, 이런 간단한 댓글 하나만 남겨주셔도 자동으로 1000명, 10,000명, 10만 명에 퍼나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그 다음에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